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9월 15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이 오늘도 최근에 보여줬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70원대를 지금 다시 복귀해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 현재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묻어졌던 이 0.5불 지지라인, 이게 670원에서 680원 사이이기 때문에 이 주요 지지라인을 다시 복구해주고 내려오고 있던 초록색 단기 이평선 위로 올라와 준다라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박스권 형성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같은 기간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3,600만 원대를 다시 돌파하려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엊그제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어제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전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지 않고 물가가 반등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코인 시장은 하락하지 않고 그냥 버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조금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보자면, 일단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영향도 있고 다른 이슈들도 있지만,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최근에 코인 시장에 악재로 등장했던 이 FTX 자산 매각, 요 이슈가 최근 법원에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완화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가장 긍정적인 건 장외 거래로 진행이 될 거고, 그 주당 매각하는 한도도 1억 달러로 낮춰놨죠. 그래서 특별하게 2억 달러로 올려달라는 신청이 있지 않은 한 주 1억 달러 정도로 일단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9월 21일 날 다음 주에 있을 미 연준에서의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비트코인과 리플까지 이렇게 동반 반등을 만들어내준 건 반가운 일이지만요. 제가 리플이 빠질 때도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종목은 큰 틀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너무 일봉에 일희비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들뜨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사실 아직까지 상승력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자, 다음 주에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FOMC 기준금리 결정 때 동결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시장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급등을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지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이어지는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연설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여기서 어떠한 발언을 하느냐. 11월 달 다음번 FOMC 때는 이제 긴축 사이클을 끝났다라는 뉘앙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동결을 또 한번 예상할지, 아니면 지금 가능성이 더 올라오고 있는 재인상에 대한 이 긴축의 입장을 유지할지,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다행인 건 이번 주 중요한 이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되면서 이 시장이 얼어붙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다행히 이 부분을 잘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한번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더라도 또 한번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제 리플의 유동성 허브를 브라질과 호주로 기업들에게 개방하면서 새로운 진출 소식을 알렸죠.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리플의 시세가 반등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리플이 공식 블로그에 올렸을 때도 큰 반응은 없었고, 이전에도 이것보다 더 긍정적인 사업 영역에서의 이슈들이 나왔을 때도 XRP 가격은 크게 변동성을 가져오지 못했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이 소송 이슈, 여기서도 지금 빠르면 수일 안에 나올 수도 있는 이 중간 항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XRP 가격은 그 전까지 박스권에서 횡보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중간 항소 관련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XRP 시세는 이때는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고 움직일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미국 현지 코인 사이트에서 올라온 기사고, 아직 한국어로는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문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리플과 SEC와의 지금 소송, 이 중간 항소에 관련해서 이 법률 전문가가 cast doubt,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밑에서 살펴볼 건데요. 자,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SEC의 중간항소에 대한 요청이 받아질 것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을 이 마르크 파겔에게 했는데, 자, 이 마르크 파겔이라는 인물은 전직 SEC 샌프란시스코 지부 이사까지 역임했던 인물이고 변호사로도 활동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률적인 부분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SEC 이사까지 역임했기 때문에 이 내부적인 사항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어쨌든 이 인물이 내놓은 답변은 바로 이겁니다. The specific requirements for interlocutory appeal are hard to meet. 이 중간 항소가 승인되는 데 필요한 이 요소들은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 odds are against granting the request. 이 요청이 승인될 확률은 적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암호화폐 산업에서는 꽤나 주목받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중간항소가 과연 승인이 될지 기각이 될지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친 리플 변호사 중 한 명인 존 디튼 변호사는 이 토레스 판사가 SEC가 중간항소를 할 수 있는 그 권리 요청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중간항소 자체도 승인해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하지만 저는 이때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죠. 저는 기각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SEC가 제출한 그 중간항소 요청서의 내용이 일단 논리적이지 않았고요.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대한 법리적인 지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불만을 늘어놓는 내용의 요청이었기 때문에 기각될 확률이 높다라고 본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마르크 파겔이 언급한 것처럼 애초에 이 중간항소라는 것 자체가 승인될 확률이 통상적으로 상당히 낮다라는 점에서 기각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SEC가 중간항소 요청을 하기 전에 그 권리 요청을 하기 전에 이미 몇 시간 전에 토레스 판사는 양측의 SEC와 리플 측에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가능한 날짜를 제출하라고 서류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여기에 대한 가능한 날짜를 제출을 했고 내년 4월 20일쯤 진행될 예정이었죠. 이 정식 재판, 배심원 판결이 이때쯤 진행될 예정, 이 스케줄을 이미 토레스 판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각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일단 SEC의 중간항소 요청서와 리플의 중간항소 기각 요청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들이 전부 법원에 제출됐기 때문에 자, 이제 남은 건 토레스 판사의 승인이냐 기각 여부,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승인이 나온다라고 하면 연방 항소법원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승인할지 기각할지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승인이 나오면 중간항소가 진행이 될 거고, 그렇다면 리플의 이 XRP의 시세는 하방으로 더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겠죠. 반대로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중간항소는 진행되지 않을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식 재판으로 내년 2분기에 배심원 판결이 열릴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리플은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잡고 약시재파 판결문이 나왔을 때 그 상승력을 뛰어넘는 상승력이 나와줄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 이렇게 1차, 2차 모두 승인이 돼서 중간항소가 진행됐을 때의 그 상황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이 중간항소가 진행됐을 경우를 생각해 볼 건데요. 우선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XRP의 3개월봉 차트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캔들이고 2018년부터 시작된 이 삼각수렴의 거의 끝부분에 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전에도 리플은 이런 삼각수렴을 돌파하는 강한 양봉이 나온 이후에 이 급등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은 꼭 리플에서만 반복됐던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 차트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삼각수렴 이후에 상단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강한 상승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차트를 볼 때는 여러 가지 패턴을 또 적용시켜서 볼 수가 있는데 삼각수렴 전에 나온 상승력까지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불페넌트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불페넌트라는 건 불은 상승, 황소 세력을 의미하고요. 페넌트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깃대와 깃발까지 한 번에 크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더 좁혀서 보자면은 이 쌍바닥 형태, 특히나 저점을 높여가는 쌍바닥이 나온 이후에
상승력이 나오는 이 W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여러 가지 패턴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패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바로 이 상단 저항을 뚫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 이후에는 강한 상승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차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현재 위치에 있는 이 캔들과 마지막 캔들과 이 삼각수렴의 지지라인 사이에 공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 항소가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XRP가 조금 더 밑으로 빠진다라고 해도 분명히 어딘가서는 지지라인을 만들고 반등을 만들어낼 텐데 이 위치가 이 삼각수렴 지지라인 위에서만 이루어진다라면은 크게 봤을 때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삼각수렴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꼬리들이 아니라 바로 이 캔들의 몸통이 이 안에 위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개월 봉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급하게 지금 조금 빠진다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전에도 여러 기사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이 세력들, 고래들은 XRP가 어떠한 지지라인을 지켜주지 못하고 밑으로 빠질 때마다 추가 매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저점이 나올 때마다 XRP의 고래들의 지갑수는 늘어났고 이게 추가 매집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번 달에는 리플의 이런 개별적인 중간항소 이슈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굵직한 이슈들이 추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이 수치를 보고 9월 20일 날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정 때 반드시 참고를 할 겁니다. 현재까지는 동결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이 다음에 있을 FOMC 회의 11월 달에 올해 마지막 회의 때 기준금리를 재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달 이 FOMC 회의 때 기준금리를 발표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여기에 시장은 주목할 거고 그에 따른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달에 나올 수 있는 이슈는 이더리움의 선물 ETF겠죠. 일단 승인이냐 반려냐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승인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은 레버리지까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선물 ETF 충분히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정도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들 우리가 모두 챙기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고 매매를 진행해야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제가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리면서 여기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방향성을 확인하고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공유해 드릴 겁니다. 제가 이 카톡방을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금전 요구 없이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 아직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이런 정보 받아보시고 개별적으로 전략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톡방 참여하시는 방법은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6531-7908번입니다.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이 영상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그 링크도 제가 남겨드릴 거니까 이 부분 확인하셔서 링크 통해서 참여 의사 알려주셔도 제가 확인하는 대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불안해하시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리플 같은 경우는 잡코인도 아니고 밈코인도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최근에 제가 다른 영상 그리고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렸던 이 SBI 관련 호재 소식 그리고 인수 소식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리플은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도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